부녀, 그리고 뭐 여관집 딸, 그리고 남자인 척하면서 카스트라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여자까지 엄청 다양하게 만났는데, 이런 관계 끝에 이제 실증이 남거나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직접 남편감을 구해줬다고 해요. 카사노바 앞에 예상치 못한 출세의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은 카사노바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대체 카사노바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뭐죠? 무도회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마치고 이제 카사노바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이때 한 귀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족의 이름은 브라가딘이라는 이름인데 명망 높은 베네치아 원로원의 의원이자 베네치아 행정장관의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카사노바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와 함께 이제 곤돌라를 타게 되는데 이 곤돌라를 타고 브라가딘과 함께 이동하던 중에 브라가딘이 갑자기 왼팔에 마비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입이 삐뚤어지는 전형적인 뇌출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카사노바는 이제 병원을 급하게 옮겨진 브라가딘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고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브라가딘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친구들이 달려와서 우리가 이제 있을 테니 넌 그만 가봐도 된다.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가봐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카사노바가 그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전 이 소파에 앉아서 밤을 새우겠습니다. 제가 떠나면 환자가 죽을 것이고 제가 곁에 있으면 환자가 살 것이라는 느낌이 드니까요. 되게 자, 이 자신 말을 있는 들은 그 브라가딘의 친구들, 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무 감동했겠죠? 이 지인들은 이 생명부지의 청년이 자기 친구 브라가딘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모습에 감동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이 카사노바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이 브라가딘은 의사의 이제 처방으로 가슴에 그 수은으로 된 연고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은 연고를 붙이고 후에 이제 24시간이 지나도록 호흡곤란과 고열로 이제 환자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카사노바가 과감하게 수은 연고를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를 물로 닦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브라가딘이 다시 호흡이 편안해지면서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카사노바가 무슨 의학 지식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눈치껏 행동했던 거였는데 하지만 이 모습을 옆에서 본 이제 브라가딘의 지인들은 친구가 깨어나자마자 이 사실을 곧바로 전했고 브라가딘은 놀라서 의사를 그 자리에서 넌 그만 가라라고 하고 카사노바를 자신의 주치의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와. 갑자기 의사가 돼 이제? 그렇죠. 아니 교수님 그러면 네. 지금 높은 귀족의 생명을 구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귀족의 또 덕택을 보나요? 이 기회를 놓치면 카사노바가 아니겠죠. 브라가딘은 카사노바에게 야, 그대의 지식이 정말로 해박하다. 혹시 그대는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난 연금술사요. 저는 원래 연금술사요. 그 질문을 받자 카사노바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자신이 숫자 점으로 이 세상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 그 기술을 익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난 것도 사실 이 숫자 점으로 신의 계시를 오늘 미리 읽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사기꾼인데요? 그리고 브라가딘은 이 카사노바가 가진 능력이 당시 비밀리에 전해오는 말로만 듣던 술법 중에 하나인 까발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발라라는 술법은 유대교 신비주의 사상에서 배태된 비술인데요. 숫자 점으로 역사적인 날짜를 해독하고 사람의 운명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 점이에요 이것도? 하지만 워낙 해석이 제멋대로라 이 당시 까발라는 온갖 비밀과 마술을 네?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결국 브라가딘은 그의 말이라면 그래서 돌을 갖고 떡을 만든다고 해도 믿을 만큼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와. 아니 근데 그런 말에 정말 넘어가요? 그냥? 그때 이해할 수가 없네.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심지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 브라가딘은 카사노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를 양자로 드리겠다. 아 진짜요?
야, 그럼 신분이 상승하는 거야? 그쵸, 귀족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아, 왠지 오늘의 문제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사기꾼을 빙의해 보세요. 귀족의 양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카사노바는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에이, 뻔해. 정답. 네, 지원 씨, 거절하죠. 오답입니다. 예. 거절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아, 정답. 네, 규현 씨 먼저 손 드셨어요. 오, 예. 오, 예, 쏠다.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신분이 높은 귀족이잖아요. 베네치아 원로원 가문이고. 정답. 아, 멜로디 씨. 무릎 꿇고 아버지라고 불었어요. 아버지. 아빠. 멜로디 씨 정답입니다. 와. 카사노바는 발 아래 엎드리고 바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태세 전환이 빠르네요. 빠르죠. 브라가디는 신이 카사노바라는 수호천사를 자기에게 보내줬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카사노바가 양자가 되어준다면 죽을 때까지 그대를 친자식처럼 대하는 것은 물론 전용 곤도라도 제공하고 매달 돈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와, 제대로 낚였네. 그렇죠. 나라까지 떨어졌던 카사노바가 단 한순간에 평민에서 귀족으로 신분 상승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아리 씨, 브라가딘이 그러면 계속 카사노바가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카사노바 미래를 본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브라가디는 항상 모든 일을 처리할 때마다 카사노바하고 이론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브라가딘이 죽는 순간까지 카사노바 앞으로 돈을 남겨놨을 만큼 와. 신뢰를 했대요. 친자는 없어요, 브라가딘은? 친자는 없었어요. 와, 대박이다. 한순간에 돈과 명예 모두를 얻고 이제 귀족 가문의 양자로 벼락 출세를 하게 된 카사노바는 이제부터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카사노바가 가장 잘하는 것. 여자. 그렇죠. 바로 여인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이제 사랑을 나눌 여성들을 찾아다니는데 그는 사랑에 빠진 여성들에게 그야말로 카멜레온 같은 면모를 보이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여자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죠. 아,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그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꽉 잡고 있네. 카사노바를 꽉 잡고 있어.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드릴게요. 심지어 이제 혀가 짧아서 알 발음을 못하는 여배우가 있었대요. 이탈리아 알 발음 아드리아나 씨. 예, 그렇죠. 이 발음을 못하는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녀를 위해서 극본을 선물합니다. 알이 없는 대본이구나. 그렇죠. 완전 조사노바야, 조사노바. 조사노. 한국의 카사노바네요. 뭘 원해? 이 알을 완전히 빼버린 극본을 하룻밤 만에 완성해서 발음이 더 이상 그녀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해요. 감동이었겠다. 예, 카사노바는 이제 순진한 여성, 순수한 여성에게는 순수한 사랑을, 또 관능적인 여성에게는 불같은 사랑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 여성이 원하는 바에 맞춰서 자신의 모습을 그때그때 바꿨던 것입니다. 한 일화를 살펴보면 28살이 되던 해 카사노바가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녀의 이름이 까테리나 카프레타라는 15살의 소녀였습니다. 자서전에서 이제 카사노바는 그녀를 이제 시시라고 부르는데요. 어느 날 카사노바가 이제 소녀에게 내기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이제 내기를 제안한 카사노바가 이겼고요. 아이고, 뭔가 전형적인데? 내기 소원으로 소녀에게 뭘 요구하냐면 양말 데님을 자신의 것과 맞바꾸자라고 요청합니다. 뭘 바꿔요? 양말 데님. 데님이요? 양말 데님 처음 들어보시죠? 대님? 지금 의자에 앉은 여성이 무릎 위를 이렇게 묶고 있죠.
스타킹인가? 그렇죠. 양말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잡아주던 줄이나 링 같은 것을 양말 데님이라고 합니다. 카사노바가 왜 이 양말 데님을 교환하자고 했을까요? 그냥 그 다리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사실 세 가지 의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마음에 드는 이 그녀에게 새 양말 데님을 자연스럽게 선물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수십 개 치마를 걷고 양말 데님을 교체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고, 어머머.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 압권입니다. 이 새로운 양말 데님에 걸기에는 이제 이 CC의 양말이 좀 짧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이즈가 맞는 긴 비단 양말을 사둬요.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줍니다. 맞춤형 선물. 진짜 선수다. 카사노바는 CC를 정말 사랑해서 정혼까지 했대요. 근데 둘의 관계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CC의 아버지가 평소에 카사노바의 행동을 안 좋게 봐서 엄청 반대를 했대요. 결국엔 CC를 수녀원으로 보냈고, 그래서 카사노바는 CC를 보기 위해서 매주 수녀원에 가서 예배를 들었대요. 그래서 CC의 아버지의 감시를 좀 피하는 방법이었죠. 아니 무슨 이 카사노바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한 여자만 만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맞습니다. CC와의 만남을 계기로 카사노바는 희대의 바람둥이로 낙인 찍히는 위험한 쾌락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 CC를 보기 위해서 수녀원을 들락거렸던 카사노바는 그 수녀원에 갇혀있던 또 다른 귀족 가문 출신의 수녀인 MM 마리나 모로시니라는 인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더블 M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더블 M을 보자마자 카사노바가 또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하하. 그래서 카사노바는 CC 몰래 이제 MM과 만날 기회를 엿보게 되는데, 이때 카사노바가 MM과 어디서 만남을 가졌는지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카사노바가 직접 나오는 그림은 아니고요. 이제 수녀원에 있던 이제 외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일종의 접견실 같은 공간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카사노바는 더블 M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또 고백하고요. 그리고 끈질긴 구애 끝에 더블 M과의 미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카사노바가 이제 드디어 그녀를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가겠습니다. 카사노바는 더블 M과의 미래를 위해서 호와 별장까지 빌려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때 완벽한 식사 자리를 위해서 카사노바는 이것까지 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지원 씨. 바이올린 연주를 해요. 밥 먹는 동안. 네, 지원 씨 오답이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기 오기 위해서. 전이구나. 저도 오늘 이 방송하면서 이거 했어요. 정답! 어우. 정답이란 말이 안 나왔어. 정답! 혜성 씨. 이때부터였네. 하세요 그냥. 남자들이 메이크업을 시작하는 거지. 예쁘게 보이려고. 깜짝이야. 맞잖아요. 교수님도 오늘 메이크업 하셨잖아요. 혜성 씨 오답입니다. 오답이요? 네. 아, 정답. 정답. 네. 에? 규현 씨. 아닌 것 같은데? 양치질. 양치 하셨죠? 아까 예, 했습니다. 예. 화장실에 나오시는 거 예, 규현 씨도 아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답입니다. 아, 나 알겠다. 혜성 씨. 네. 완벽하려면 뭘 해야 돼요? 리허설을 해야지. 이 완벽한 식사 자리, 이벤트, 내가 할 멘트, 아, 그러네. 순서 다 짜놓는 거죠. 혜성 씨 정답입니다. 저 단 한 번의 데이트를 위해서 식사를 미리 2인분 세팅해서 직접 음식을 먹어봐요. 그리고 메뉴에서 고칠 것, 메뉴의 순서까지 미세하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지극정성이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연애의 제왕이라는 타이틀이 괜히 붙는 거는 아니죠. 바람둥이도 진짜 바빠야 돼요. 에너지가 네.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의 관계에는 함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더블 M에게 오래된 연인이 있었다는 건데요. 바로 프랑스 대사 자격으로 베네치아에 온 베르니라는 신부님이셨습니다.
더블 M은 이제 아무래도 자기 애인이 마음에 걸렸는지 베르니에게 카사노바의 만남을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베르니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안? 그건 바로 카사노바와 더블 M이 사랑을 하는 모습을 훔쳐보게 해준다면 카사노바와 만나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상상보다 더 심한데? 너무 싫다. 관음 같은 건가 이거? 와. 그야말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자유분방하다라고 볼 성향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카사노바는 베르니의 제안을 이제 더블 M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어떻게 했을까요? 수락합니다. 네, 이 조건을 승낙합니다. 어머. 아니 그리고 이후에 이 세 사람은 이후로 종종 함께 만나요. 그리고 사랑과 우정이 교차하는 기괴하지만 대단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이들의 관계가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에요. 사각관계 중에 마지막 주자 바로 CC가 카사노바 외에 또 다른 인물과 엮이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더블 M입니다. 두 사람 역시 같은 수녀원에 있었는데 단순한 절친이 아닌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CC는 이제 더블 M과 카사노바의 관계를 이해했고 그녀 역시 이 모임에 끼기 시작하면서 더블 M의 애인 베르니와도 새로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야. 와우. 윷놀인가요? 야 거의 뭐 유판인데. 와 이건 아니지. 와. 네, 지금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 관계가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카사노바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 더블 M의 말을 들으면 당시 이 베네치아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언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마음껏 쾌락을 누릴 수 있고 또 언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금욕해야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인간은 자신에게 금지된 일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결함은 바로 조물주 자신이 만든 거니까요. 뭐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조물주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 베네치아의 이제 젊은 귀족 중 일부는 신이 자신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랑을 나눠도 그것은 신이 준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도 자신들을 이해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자 교수님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 사각관계 결국 어떻게 끝났나요? 네, 결국 이들의 이제 기묘한 관계는 CC가 이제 수녀원을 나오게 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게다가 베르니 대사 역시 외교 업무를 위해서 외교 임무를 위해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떠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더블 M이 병에 걸리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도 점차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드리아나 씨, 그 카사노바는 수녀 말고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진짜 다양하게 만났어요. 유부녀, 그리고 뭐 여관집 딸, 그리고 남자인 척하면서 카스트라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여자까지 엄청 다양하게 만났는데 이런 관계 끝에 이제 실증이 남거나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직접 남편감을 구해줬다고 해요. 구해주거나 아니면 그 결혼 지참금 보내줬대요. 네. 부지런해. 부지런해. 그러니까 끝도 깔끔하게 끝냈네. 어.